2025년 8월 27일 수요일 밤 9시 20분이고요. 서울 시간은 목요일 8월 28일 아침 10시 한 20분 됐겠네요. 이번 영상은 제가 백테스트 차원에서 석 달 반 전에 올린 영상을 다시 3개월 반 지났으니까 백테스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퍼포먼스 비교 차원에서 올린 거예요. 이 썸네일에 써 있듯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AI 파리 ETF, 뭐 뮤추얼 펀드가 되게 많죠. 특히 ETF들이 많은데 AI 머신러닝 그 테크닉을 써서 뭐 수익률이 잘 나온다. 그거 사실 다 개소리입니다. AI 뭐 머신러닝 테크닉을 써서 포트폴리오를 컨스트럭션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시장 초과 수익률, 마켓 익세스 리턴을 추구한다.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. 그거는 일단은 사기라고 보면 돼요. 좀 심하게 얘기하면. 뭐 수많은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마켓 익세스 리턴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내는 거는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. 여하튼간에 이 고비용 저효율이다. 이게 물론 일부 ETF 중에는 AI 머신러닝 ETF 중에는 뭐 성과가 좋은 것도 있겠죠. 좋다는 기준은 S&P 500 지수보다, 그러니까 마켓 포트폴리오 프록시죠. S&P 500 지수가 시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프록시로 쓰는데 뭐 한 2, 3년, 3, 4년간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게 10년, 20년, 30년, 40년 그리고 리세션이 평균 미국 리세션이 한 평균 7, 8년에 한 번씩 이제 발생하는데 가장 최근 리세션은 2020년 3월, 4월 두 달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리세션. 그전 리세션은 2008년, 2009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, 리만 브라더스가 그때 파산했죠. 그리고 그전 리세션은 2001년에 닷컴 버블, 인터넷 회사들 막 버블 터졌을 때. 평균 7, 8년에 한 번 오는데 리세션이 걔들을 거치면서 살아남냐 이 주식이 아니면 ETF가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리세션 때는 당연히 주가가 폭락하지만 가령 뭐 한 30에서 40% S&P 500 지수가 30에서 40% 폭락하고 2008, 9년 같은 경우는 한 60% 폭락하고 2001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거의 85% 폭락했죠. 3년 내내 폭락했죠. 나스닥 지수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내내 폭락했었는데 그런 걸 살아남냐. 그래서 장기 성과를 봐야 되는 거지 2, 3년 잠깐 반짝 성과가 좋았다고 시장 초과 수익률을 성공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리고 AI 머신러닝이 뭐 뜨기 시작한 게 한 2, 3년, 3, 4년 전부터니까 요 AI ETF들이 뭐 길어야 생긴 지가 길어야 5, 6년 전이거든요. 5, 6년 동안의 성과도 사실 기존의 여러 ETF,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QQQ 이런 것보다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. 오버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웃 퍼폼이 아니라 사실 언더 퍼폼을 하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. 좌우지간 제가 석 달 반 전에 올렸으니까 백테스트 차원에서 오늘 8월 거의 말 좀 다 돼서 다시 올려봤어요. 저번에 올린 영상이 5월 한 10일경인데 5월 11일이었나? 그 후부터 오늘까지 약 한 석 달 반 지났죠. 그래서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SPYG는 S&P 500 인덱스를 따르는 ETF인데 S&P 500보다 이 그로스주, 성장주, 테크주,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인 거예요. S&P 500 지수의 그 오리지널 웨이트 비중보다. 이게 석 달 반 동안 SPYG가 13% 올랐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 QQQ는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, 나스닥 100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가 QQQ고 나스닥 지수 자체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에는 2,600개인가 700개 정도 회사로 이루어져 있죠. S&P 500 지수는 당연히 500개 회사. 참고로 다우 지수는 30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죠. VO와 스파이가 거의 성과가 거의 똑같은데 VOO는 뱅가드에서 만든 ETF고 아주 인기 있는 ETF죠. 10.5%. 스파이는 스트레스 트릿이라는 미국에서 한 두세 번째, 사이즈가 두세 번째 되는 아셋 매니지먼트 컴퍼니죠. 제일 큰 거는 블랙록, 두 번째
이제 세 번째 이제 엎치락 뒤치락인데 맹가드하고 스태스트릿이 한 2, 3위 정도 하고 SPY가 이게 스파이더 ETF 3G 중 하나죠. 10.5%. VO랑 거의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 큐라프트가 이게 뭐 AI Enhanced US Large Cap ETF인데 10.19%. 그리고 뭐 큐라프트 Enhanced Large Cap Momentum ETF AMAM인데 AMAM은 10%예요. 근데 큐라프트가 한국 회사입니다. 한국 회사인데 전에는 이 회사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는 아는 사람은 없고 여기 제 가까운 후배들의 뭐 한두 달이 걸치면 아니면 후배들의 뭐 지인들이 여기 청업 멤버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러니까 제 지인을 통하면은 한두 달 걸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알만한 사람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여하튼간에 전에는 이게 한국말 홈페이지도 있었는데 없었어요. 영어로만 나와. 되게 있어 보여. 여기 태극기는 있고 뭐 잉글리시, 코리안 이렇게 버전 2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나? 꼭 이렇게 숨겨야 되나? 여하튼간에 이 회사하고 자 그럼 큐레프트 A맘 석 달 반 동안 성과만 봐도 스파이 VO 보다 훨씬 못하죠. 그리고 SPYG보다도 거의 3% 떨어지고 QQQ보다도 1.23%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관리비죠. VO의 관리비는 여기 보면은 expense ratio가 0.03%예요. 그러니까 아주 싸. 그러면 SPYG가 성과가 제일 좋았죠. SPYG 관리비는 1년에 0.04%야. 아주 싸죠. QQQ의 관리비는 0.2% 요렇게. 그러면 A맘은 어떠냐? A맘 크라프트 AI Enhanced US Large Cap Momentum ETF 얘는 0.75%예요. 성과가 안 좋은데 더 비싸 관리비가. 0.75%면은 여러분이 100만원어치 사면은 1년에 관리비로 7,500원 뛰어가는 거죠. 1억어치 사면은 75만원 뛰어가는 거야. 10억어치 사면은 750만원 뛰어간다. 관리비로만. 그러면 큐라프트는 얼마야? 큐라프트의 관리비는 큐라프트 말해봐. 0.75%. 그러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죠. 스파이나 VO나 SPYG에 뭐 한 2, 30배 더 비싸고 QQQ보다는 3배 3.75배 더 비싸죠. 근데 거의 4배 비싸죠. QQQ도 0.25%인데 얘는 0.2%인데 0.75니까 거의 4배 비싸. 근데 SPYG, QQQ, VO보다도 성과가 안 좋아요. 관리비는 더 비싸요. 단 이거는 딱 석 달 반만 기간을 봤으니까. 그러면 크라프트 얘가 IPO 한 시점이 2019년 5월 20일이니까 그때부터 오늘까지 성과를 보면 QQQ는 수익률이 230%예요. 파란색. 그 다음에 높은 게 수익률이 SPYG가 181%, 큐라프트는 158%야. 근데 SPYG는 아까 0.04%인가 그랬죠? 관리비가. 근데 큐라프트 0.75, 매년 0.75%예요, 매년. 성과가 안 좋아. 성과가 안 좋은데 관리비는 더 비싸. VO 0.03%였죠? 150%야. 수익률이 0. 근데 A맘은 같은 6년 3개월 동안에 수익률은 144%인데 관리비가 1년에 0.75%, 스파이나 VO는 0.03%, 그 정도인데 더 높다 수익률이. 그럼 수익률은 더 낮으면서 관리비는 비싸. 그러면은 이런 상품을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거지. 그쵸? 그러면은 요 6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어요.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QQQ가 높아요. 20%가 넘어. SPYG가 뭐 한 8% 되는 것 같고, A맘 큐라프트가 SPY나 VO보다는 연평균 수익률은 높아 보여요.
근데 실제로 성과를 보면은 5년, 그러니까 6년 3개월 동안 성과 보면은 VO 스파이보다 A맘이 더 성과가 안 좋잖아요. 큐라프트는 조금 좋아. 158%. 뱅가드 S&P 500 ETF는 150%. 근데 이게 A맘이 큐라프 가장 성과가 안 좋지만 여기 A맘이 연평균 수익률만 보면 가장 높아. 큐라프트보다 더 높아. 제일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제일 수익률은 낮은데 누적 수익률은 144%로 가장 낮은데 이게 일종의 그 착시 현상을 만드는 거죠. 그러면 A맘이 연평균 수익률은 큐라프나 VO 스파이보다 더 높은데 SPYG 거의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누적 수익률 보면 최저냐? 변동성을 봐야지. 변동성을 보니까 A맘이 너무 변동성이 커.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계산, 단순 평균 수익률만 보면은 제일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누적 수익률은 오히려 가장 낮은 거죠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평균 수익률이 높네,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. 이런 그 변동성도 봐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샤프 레이시오 개념이 그거죠. 그 단위 그 리스크를 1 단위만큼 올릴 때 추가 수익률이 몇 단위만큼 올라가냐. 그게 샤프 레이시오죠. 그 샤프 레이시오 개념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연평균 변동성으로 나눈 그 리스크 어저스 리턴. 그러니까 그 리스크 감안한 수익률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. 그럼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요 그래프에서 보는 요 그 순서, 요 수익률 순서대로 거의 그 랭크 오더링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ETF를 고를 때는 요 연평균 수익률만 보고 하다가 실제로 수익률이 우리가 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바 차트 그 막대 그 차트에서 그 본 거대로 골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ETF나 뮤추얼 펀드를 샀는데 5년, 10년, 20년 묵어놨더니 오히려 가장 성과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. 왜냐하면 변동성 고려 안 했기 때문에. 그래서 변동성 고려한 리턴을 봐야죠. 그러니까 리스크 어저스 리턴을 봐야 되는 거죠. 단순히 리턴만 봐도 안 되고 변동성만 봐도 안 되고 그렇죠? 그래서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A맘이 실제로 6년 3개월 동안의 실적은 가장 안 좋았다. 누적 수익률은 가장 낮았다. 여기서만 보면은 누적 수익률이 세 번째로 높은 거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세 번째로 높지만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꼴찌다. SPY VO는 연평균 수익률은 낮아 보이지만 변동성이 낮아. 그래서 리스크 어저스 리턴은 크게 작지 않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에서 VO나 SPY가 A만보다 훨씬 더 높다. 자, 이번 영상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장기 투자, 뭐 은퇴 준비, 노후 준비 관련해서 어떤 ETF나 어떤 뮤추얼 펀드를 사야 될까? 뭐 그때 고민할 때 어떤 인사이트가 되었으면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감사합니다.